이제 사회관계만 분석이라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분석하는 거 많이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이걸 할 건데요. 그래프를 그리는 대표적인 패키지가 ggplot이면 얘는 igraph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igraph를 지금 설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치를 하시고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쵸, 당연히. 그 다음에 아까 지도를 그릴 때 그 ggmap이라는 걸 쓰면 일반적인 그 ggplot 형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그릴 때는 ggraph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설치하시고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요 밑에 자세하게 진짜로 얘를 본격적으로 쓰시고 싶은 분들은 옆에 제가 개발자 홈페이지를 링크해 놨으니까요. 요 개발자 링크 홈페이지 하나씩 눌러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타이디 문법으로 우리가 파이프 쓰고 이런 것처럼 쓸 수 있는 그래프를 할 수 있는 게 도와주는 게 타이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설치하고 불러오시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R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쵸? 3.6.3이 돼가지고 뭐 일부 패키지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데 R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시면 대부분 문제가 뭐 없으니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업데이트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업데이트를 안 하고 왔는데,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피처링 아이유를 불러오시면 가수 아이유 씨가 최근 1년 동안 피처링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시죠. 사실 나이 먹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수 누군지 모를 때죠. 네. 저는 직업상 찌라시라고 불리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찌라시에 이렇게 막 A양, B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실명이 써 있는데 아무리 봐도 실명이 누군지 모를 때 심지어 그 사람 포털을 찾아봤는데도 누군지 모를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fit에 넣어놨으니까 fit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근데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방향이 중요할 때가 있고 방향이 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피처링한 거는 뭐 이것도 관점 따라 다른데 저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있죠. 친구를 불러온 사람과 부른 사람으로 구분할 때 이럴 때는 저기 디렉티드에 true라고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false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FG라는 일이 생긴 걸 확인해 보면 그래프에는 크게 노드랑 뭐 엣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링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노드는 말 그대로 점이고요. 그 점을 연결한 게 엣지나 링크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IU, 뭐 에픽하이, 하이프로 있는 거 맞죠? 뭐 하여튼 이렇게 미노 이거 마이너가 아닌지 궁금하긴 한데 미노 맞죠? 뭐 이렇게 G로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가 어떤 순서로 연결이 돼 있는지 이렇게 밑에 번호를 1, 2, 3, 4, 5를 붙여서 이렇게 연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9개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쉽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ggmap을 썼던 것처럼 ggraph를 쓰고요. fg를 씁니다. 그 다음에 노드 포인트를 점을 찍고 엣지 링크를 그려라 라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죠? 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기본은 레이아웃으로 사용했습니다 라고 전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G그래프가 돌아가면서 그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가 레이아웃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이렇게 GIF 파일로 그려놨고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이 필요할 겁니다.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처음부터 파이프를 써서 이렇게 연결을 해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KK라는 레이아웃을 써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점을 찍었지만 이번엔 텍스트를 써라. 그리고 글씨를 썼고요. 글씨에 어떤 거를 하냐? 마찬가지로 주고 각의 그 레이블은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링크를 그리는데 요거는 노드 1과 노드 2의 이름만큼 렉탱글 사각형 형태로 여백을 줘라라고 명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여기까지 선이 다 차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떤 관계로 그림을 그렸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쉽죠? 네. 판을 키워보겠습니다. 이제 얘는 2019년에 정확히 말하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멜론 톱 100 순위에 올라오고 있는 아이들 중에 피처링을 한 모든 노래의 결과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갑자기 숫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똑같이 씁니다. 아까랑 마찬가지 결과로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코드도 아까 그대로 똑같이 씁니다. 아까 코드랑 똑같이 코드를 썼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르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죠? 예쁜 모양이 나오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혹시 컴퓨터 화면 해상도가 아주 뛰어나신 분들은 제대로 보였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깨져서 나왔을 겁니다.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망한 걸 바로잡는 걸 진행할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거 그냥 점 찍고 오늘은 시각화 시간이라서 점을 찍고 어떻게 그래프를 표현하는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제로는 이 그래프 이론이라는 것에 굉장히 그 책도 나와 있고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이렇게 요 계속 똑같은 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 coods.tstory.com이라는 것을 아까 보여드린 블로그인데요. 여기에 가셔서 여기 글 목록 중에 이게 kindер라고 쓴 건데요. 더 친절한이라는 뜻으로 여기 제가 막 그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되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도움이 궁금하시면 찾아볼 텐데요. 제가 문과 출신으로 R을 배우면서 제일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갔던 게 나는 이 문장 다음에 저 문장이 왜 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도 설명 안 해주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이 책을 읽고 저 책을 읽어도.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글들은 이런 애들은 아닌데요. 이렇게 최대한 친절하게라고 있는 글들은 여러분이 읽다가 짜증나실 만큼 친절하게 썼어요. 왜 이 다음에 도대체 이 문장이 오는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사회분석망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 그 같은 작업을 진행한 건데요. 이건 이제 기본으로 그리는 거고요. 이렇게 중심성이라는 개념, 이거는 시각화를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만 말씀드리는 건데 중심성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렇게 설명이 쭉 있고요. 중심성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저 자세히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요 각 점에 따라서 이 갖는 중요도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에픽하이가 연결이 제일 많다. 얘는 뭐가 많다 이렇게 그 각각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를 아까 거기 그 tidy 그래프라는 걔가 그 함수가 패키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전체 데이터에 이 하여튼 이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이렇게 더하고 그다음에 얘를 그룹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더할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한 다음에 노드를 활성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여기 뮤테이트 계속 쓰는 거죠. 얘를 더해라. 그러면 이 옆에 노드에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몇 번째 어떤 여기 있는 값 같은 거를
갖게 되어 있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변함이 없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립니다. 다시 2번을 가져와서 그래프 형태로 만들고요. 활성화시켜서 자료를 쭉 더합니다. 그 다음에 그립니다. 자, 링크를 그리는데 약간 선을 흐리게 투명도를 20%만 줘라. 그 다음에 점을 찍어라. 근데 점 색깔을 이게 팩터 그룹이라고 한 거는 이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만약에 그룹이라고 주면 그룹이 그냥 숫자로 돼 있어서 얘가 연속된 건지 알아요. 숫자가 높으면 진한색으로 찍고 막 이렇게 찍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팩터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마찬가지로 이름 해라 그러면 여러분의 보시는 건 제대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여기 글자가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여기다 이렇게 레펠 트루라고 주시면 그림이 이렇게 떨어져서 보입니다. 이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프 그릴 때 고민하시는 건데요. 이 패키지를 쓰시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점이 겹치는 거를 겹치지 않게 표현하는 기능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 gg플롯 계열이 좋은 게 이런 식으로 확장된 패키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애들을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되게 하이 난도의 그래픽도 이렇게 레이블이 겹치지 않게 지금 중간에 한번 삽질이 이상하게 보이는 바람에 제가 약간 넋이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또 없애고 싶을 땐 기억하시죠? 여기다가 이거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얘 안에 마찬가지로 이 테마를 그래프에 어울리는 테마를 적용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그래프를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어려운 건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얘는 이렇게 정리가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얘도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불러오는 이 코보스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배구 선수들이 어떤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왔는지 정리한 자료인데요. 이렇게만 돼 있어도 깨끗한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요. 곽승석이라는 선수를 동성고와 경기대를 나온 모든 사람과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학민을 수성고와 경희대를 나온 모든 사람과 연결시켜주고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보통 2차 그래프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정렬할 때 A랑 B랑 친구야 라고 데이터를 묶을 수도 있지만 A와 B는 뭐 사과를 좋아해, C와 D는 딸기를 좋아해. 이럴 때 A와 B, C와 D를 연결할 때가 있어요. 그 점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번에 요거를 다루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이거 데이터를 롱폼으로 만들 때 쓰는 함수죠. 그래서 선수를 이름과 학교를 정의하는데 선수라는 걸 빼라고 명령어를 주고 이렇게 맨 앞에 이름과 학교만 골라냅니다. 그럼 이렇게 선수가 전부 다 학교에 해당하는 애들로 쭉 연결이 되게 됩니다. 원래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구분이 있었는데 고등학교와 대학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냥 얘는 어떤 학교 나왔어 라고 쭉 학교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그래프로 만듭니다.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그래프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준 거죠. 데이터 프레임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케이지한 함수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케이지를 열어보면 케이지가 이렇게 각 선수 개인이 특정한 학교를 향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얘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이 지금 여기 너무 커서 그런데 플로 케이지라고 뜨시면 그림이 그려질 텐데요. 그 그림은 선수가 학교를 향해 가겠죠. 학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쳐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의미가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계산하면 제가 예전에 썼던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고등학교가 프로야구 세계에서 가장 명문일까? 그러면 센트럴티를 조사하면 가장 많이 모이는 학교가 되게 중요한 학교겠죠, 당연히.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목표는 선수와 선수를 연결하는 거죠. 이럴 때는 약간의 수학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I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응용해서 하는 건데요. 요렇게 타입을 2차 함수에서 요 타입을 그 케이지에 얘는 그 노드를 I 그래프에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베르텍스였을 거예요. 영어 단어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false와 true로 나뉘어 있는데요. false는 각각의 선수 개인에 해당하는 거고요. true는 학교예요. 그래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 함수로 그리라고 치면 이렇게 매트릭스를 이렇게 쭉 그립니다. 학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역치 행렬과 뭐 계산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낳으면 나중에 이렇게 각 개인이 어떤 개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0일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1이면은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중에 한 번 같이 나온 거고 2인 친구들은 고등학교랑 대학이랑 다 같이 나온 거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게 이런 데이터 정의할 때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뒤에 다룰 의미 연결망을 그릴 때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뭐 수학적인 내용이고요. 수학적인 내용보다 이 개념은 사실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 코드를 항상 가지고 있다가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해서 넘어가시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똑같은 형태의 아까 같은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면 똑같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학교별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랙티브를 원하시는데 여기 네트워크 D3라는 걸 인용하시면 이렇게 아까 간단한 거 그린 건데요. 네,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면 네트워크 이렇게 하고요. 이제 낱말 구름을 그리겠습니다. 이 낱말 구름 뭔지 다들 많이 아시죠?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서 남겨주신 낱말을 가지고 그린 낱말 구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낱말은 당연히 데이터 시각화였고요. 그죠? 데이터 시각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낱말 구름으로 그리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저기 뭐 타이디버스 들어있고요, 파이썬도 들어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텍스트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타이디 텍스트가 있는 것처럼, 타이디 그래프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타이디 텍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디 텍스트를 입력하시고요. 제가 꼭 설치해달라고 부탁드렸던 이 KONLP는 다들 설치해 오셨나요? 사실 요거 되게 잠깐 쓰는데요. 엄청 잠깐 쓰는데 이게 안 되면 되게 피곤해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저 NLP는 Natural Language Process? 네, 그런 자연 언어 처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대학 때 언어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전공해서 근데 제가 이제 학부에 들어간 지 거의 20년이 됐으니까 세상이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이 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이제 특정한 사전을 내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요 하는 데까지 네,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파일을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면서 했던 연설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코딩 문제 없이 잘 불러오셨나요? 네, 그냥 이 밑에 있는 한글이 깨지지 않고 뜨면 잘 뜬 겁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는 이유는 인코딩 문제 때문에 이 파일이 안 열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다 되셨으면 자 이제 얘를 쪼개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건 타이디 텍스트에 들어있는 unNest tokens라는 기능으로 정렬을 하는 건데요. 앞에 라인 번호를 써주고 뒤에 걔를 쪼개서 해달라고 명령어를 넣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있는 m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테이블로 만드는데 앞에는 1부터 이거는 연설문이 174지로 돼 있어서 174로 한 겁니다. 해서 이렇게 쪼개주고 텍스트는 요 m으로 해주고 얘를 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눠주세요라고 명령을 줬습니다. 근데 원래 얘는 지금 그냥 어절 띄어쓰기 단위로 문장을 나눈 거예요. 근데 영어는 띄어쓰기 단위로 문장을 끊어도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한국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형태소에 따라서 문장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도움을 받는 게 아까 말씀드린 KONLP 패키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품사를 부착해달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는 간단하게 9가지 품사로 문장을 나눠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말이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를 분석을 하라고 하면 아버지는 N이라고 뒤에 붙는 건 명사란 뜻이고요. 뭐 명사, 조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붙입니다. 그래서 얘를 할 때 여기 토큰에 얘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이 문장을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요 뒤에 붙는 품사가 어떤 건지 궁금하실 때는 여기 품사셋을 확인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알파벳 약자가 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명사만 골라내서 낱말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럴 때 이 grab이라는 동사를 쓰시면 되는데요. 이건 그냥 애플, 오렌지 뭐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ex라는 변수에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grab에 애플이라고 쓰시고 얘를 확인해달라고 넣으면 1번과 5번이 나옵니다. 맨 앞에 애플이 있고요. 5번에 파인애플이 있죠. 나온 거예요.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영어로 된 애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뒤에 L이라는 친구를 붙이면 이번에는 true, false 불리한 값으로 줍니다. 그럼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 n이 들어간 애들만 골라내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그대로 진행하시고 여기서 요 포스가 true인 요 n이 들어가는 true인 애들만 골라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코드를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n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쭉 골라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걔만 골라줍니다. 이렇게 이 Gsub은 어떤 걸로 바꿔달라는 뜻이고요. 요 뒤에는 이제 이 정규식으로 요 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요. 얘를 없애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없애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처리를 하다 보면 글자가 한 글자인 거는 별로 의미 없을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 등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기 위해서
요 글자를 셉니다. 글자를 세는 거는 strlength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그러면 요 글자가 몇 글자인지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글자 이상만 필요하기 때문에 필터를 써서 두 글자 이상만 이렇게 남겨줍니다. 어려운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몇 번인지를 세야 되니까요. 아까까지는 계속 그룹 바이와 서머라이즈 썼는데요. 이렇게 카운트라는 함수를 쓰면 이렇게 하고 정렬을 해달라고 하면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낱말이 몇 번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는 패키지 이름은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워드 클라우드 2, 참 숫자까지 해서 얘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혹시 인코딩이 안 돼서 아직도 헤매진 분이 계신가요? 네, 한글을 혹시 못 불러오셨으면 원래 맥 쓰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썼던 코드에 그냥 워드 클라우드 2라고 쓰시면 짠! 여러분 이 그림을 지금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숫자가 낱말이 두 번 이상 한 번씩 나온 것도 포함하면 텍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숫자가 두 번 이상 있는 애들을 걸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다 보셨나요? 근데 여기서 사실 되게 엄청나게까지는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어떤 데이터든지 어떤 낱말이든지 사실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어떤 낱말이 몇 번 있는지 있는 데이터 프레임만 하나 있으면 낱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앞에 그 복잡한 과정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을 쭉 동원해서 썼는데요. 자, R은 우리가 44번 나왔다고 알려줬고요. 국민이 26번 나왔다고 알려줬습니다. 세봅시다. 우리는 45번 나왔고요. 국민은 33번이 나왔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KONLP 패키지가 아주 완벽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게 대세의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나는 누구에게 워드 클라우드를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성공하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시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실패한 점이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정리를 할 때 열심히 노가다를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인데요. 인터넷에 이런 워드 클라우드 그리는 걸 찾아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G섭을 이용해서 잘못된 걸 하나하나 고치는 코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죠? 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그대로 코드를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코드를 그냥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얘를 워드 카운트라는 CSV 파일에 넣어줘 라고 그냥 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워드 카운트 파일을 저장된 다음에 열어보시면 보세요. 그죠? 따옴표 처리 못했고요. 존경하 명사 아니죠? 포용 앞에 따옴표 개선돼 이런 잘못되게 구분된 결과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네, 수작업하시면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G섭으로 처리하는 것도 수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 제가 직접 작업을 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필요한 애들만 정리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코드가 다시 얘를 불러오는 게 된 이유입니다.
이건 뭐 컴퓨터가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요. 심지어 이건 대통령이 쓴 말이라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자료인데도 이 정도인데 무슨 그 예를 들어 카카오톡 우리의 대화를 긁어 온다. 그러면 온갖 비문과 띄어쓰기 잘못된 것과 이런 것 때문에 정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단어를 일단 확인했잖아요. 걔네가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숫자가 아주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뭐 대충 워드 클라우드만 그리시는 게 목적이라면 보통 단어가 100개 정도만 있어도 예쁘거든요. 그러면 상위 100, 이렇게 100개가 나올 때까지 끊어서 수작업을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를 raw text라는 함수에 넣어줍니다. 얘는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큰스를 안 썼죠? 얘는 우리가 알던 원래 그 형태 그대로예요. 그냥 어절 단위로 끄는 거. 이거죠, 이거. 요 어절 단위로 그냥 끄는 형태예요. 아무 처리도 안 한. 걔를 이렇게 raw 텍스트에 넣어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단어에 해당하는 항목만 이렇게 쭉 뽑아놓으면 얘네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명령을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를 세봐. 그러면 얘를 토하고요. 얘가 얘를 표현하고요. 얘가 몇 개인지 세보면 45개가 나옵니다. 그죠? 왜냐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까 워드로 한 작업을 그냥 그대로 얘한테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값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단 반복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죠. 여기 그 강의 신청하신 분 중에 제가 이런 분들인데 이거 왜 듣지? 하셨던 분들이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굳이 그래서 저는 되게 단순 무식 그러니까 기초적인 분들을 생각을 해서 그냥 포문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 짜왔어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램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모든 낱말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위에서 한 작업을 반복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어떤 낱말이 몇 번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를 그대로 정렬을 시키면 제대로 나왔죠. 이제 우리 45번, 국민 3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그냥 낱말 클라우드를 그리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림 그리실 때 폰트 지정도 할 수 있고요. 색깔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아까 그 구글에서 본 그 폰트를 이용해서 그리고 색깔은 스카이블루로 그리고 회전을 절대 하지 말아라. 얘는 이렇게 어지럽죠. 그래서 회전하지 말라고 명령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고요. 얘를 이걸 그릴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제가 정렬을 한번 넣었잖아요. 정렬을 안 하고 그리시면 얘는 지금 정렬을 해서 크고 중요한 낱말들이 가운데 와 있는데 정렬 안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선택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얘도 예쁜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런 모양 이게 훨씬 뭐 있어 보이잖아요. 네,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 때 이게 그 링크가 이 패키지의 공식 설명 문서인데요. 밑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이런 그림을 하나 넣고 여기 명령어에 이렇게 그림 위치를 지정한 다음에 이 그림 위치를 그리시면 요 모양대로 그려줘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뭐 9시간을 넣었던 분도 있고
10시간 걸렸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는 그런 사이트가 넘치고 넘칩니다. 모양대로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주는 사이트가 되게 많고요. 그 사이트의 기본 작동 원리는 어떤 낱말이 몇 번 나와 있는지를 넣어주면 그 낱말 모양대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구글에 쳐가지고요. 요 제일 위에 나오는 사이트를 열었더니 얘가 그걸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모양대로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이 그림은 사실 여기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있었어요. 요 대통령 뒤에도 그림자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만 따가지고 그 모양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줘 라고 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포토샵으로 얹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굳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없으신가요? 네, 뭐 있으시면 네,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잘 못 따서 자세히 보시면 대통령 어깨 위에도 대통령이라는 글자가 써 있고요. 깨끗하게 못 따가지고 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의미만 그리는 것도 요즘에 뭐 언론 기사나 뭐 이런 인터넷 게시물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실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저희 회사의 자회사 중에 중환동아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중환동아에서 부탁을 받아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분석했던 결과예요. 이런 걸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낱말 숫자가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낱말만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낱말이 어떻게 왜 중요한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법, 그 네트워크 그릴 때 센트럴리티를 계산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쓰는 건 많이 나온 낱말이죠. 많이 나온 낱말이 중요한 낱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온 낱말로 아까 우리가 그렸던 걸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을 28개를 골랐는데요. 28개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25개를 하고 싶었는데 25번째가 8개라서 8개가 몇 개까지 나오나 라고 봤더니 28번째까지 나와서 28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이런 낱말을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꼭 할 때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빼고 싶다. 국민 빼고 싶다. 이렇게 많이 골랐는데 그런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필터 하나 쓰시고 그쵸? 나우는 우리가 아니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서 아니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느낌표 찍고 는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신 다음에 많이 나온 낱말 이렇게 고르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로 데이터라는 게 등장합니다. 로 데이터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냥 어절 단위로 끄는 거. 어절 단위로 끄는 텍스트가 로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자, 로 데이터에서 필터를 걸러내는데 이번에는 워드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요 기호도 아시죠? 요거 뭐냐면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같은 게 아니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이 낱말 카운트의 여기에 이 카운트 중에 그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을 골라내라. 거기서 이거 순서가 원래 이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라인이 앞에 있고 이 숫자가 뒤에 있어요. 그거에 자리만 바꿔줘라 라고 해서 불러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국민이라는 낱말이 1번 줄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1번 라인에 2번 들어갔나 봐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정렬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만들면 뭐랑 똑같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했냐면 제일 많이 나온 낱말이 몇 번째 줄에 그 낱말이 들어가는지 정리를 했어요. 그죠? 우리라는 낱말이 첫 번째 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요. 데이터 구조적으로는 아까 본 학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라는 애가, 국민이라는 애가 1번 대학교에 다닌 거죠. 그냥 여러분이라는 애도 1번 대학교에 다닌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낱말은 더 아까는 학교가 두 개밖에 없었지만 낱말은 더 많은 문장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낱말과 낱말을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낱말과 낱말 사이에 몇 번째 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된 거죠. 몇 번째 줄. 얘는 두 번째 줄에 들어있어. 같은 문장 안에 이 낱말이 들어있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나면 아까 전에 했던 코드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코드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아까랑 코드가 살짝 달라요. 이것도 제가 원래 쓰던 코드를 가져와서 그런데 아까는 얘를 이 MM을 만든 다음에 MM을 전치 행렬을 구해서 그냥 구했고 얘는 그냥 한 번에 해버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빼고는 똑같은 코드입니다. 이 부분에 잘 설명을 아까 안 드렸는데 이렇게 그리고 나면 자기 자신이 되게 높게 나와요. 매트릭스가 있으면 A랑 A가 되게 높게 나와서 걔를 대각선에 전부 다 0을 넣어주라는 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얘는 이제 이 행렬로부터 그래프를 그려와라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나시면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이제.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세스가 이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어떤 낱말이 어떤 낱말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삼는 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같은 줄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178개의 문장밖에 없으니까 그 기준을 같은 문장으로 한 건데 경우에 따라서 뭐 같은 단락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같은 챕터 단락이죠. 이 기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그 낱말이 어떤 챕터에 들어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네트워크 분석을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이 텍스트 분석보다 아까 제가 먼저 한 거거든요. 네트워크 분석을 아셔야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붙어 있는 걸 서로 연결을 해주면 이제 얘는 학교로 치면 국민이라는 선수가 1번 학교에 들어오게 된 거죠. 졸업한 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낱말들을 쭉 연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그냥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다음에 다시 우리의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별로 안 친하죠. G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요 코드도 자세히 보시면 IU 피처링 할 때 썼던 코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얘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그리면 약간 좀 심심하죠? 어떤 낱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는데요. 제가 이런 종류의 그림을 몇 번을 그려봤는데 항상 느끼는 건 우리를 왜 빼고 싶어 하는지 진짜 인정해요. 우리 국민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또 이제 각종 정보를 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고유 중심성이라는 걸 더해서 낱말과 낱말 사이의 관계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 이제 엣지 링크. 여기에 저는 계속 링크만 썼는데요. 혹시 얘를 직선으로 나오잖아요. 얘를 곡선으로 그리고 싶은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커브라고 쓰시면 CURV라고 쓰면 곡선으로 나옵니다. 곡선으로 그리시고 점을 찍고 점 크기를 여기 우리가 위에 정의했던 고유 벡터성이라는 거에 맞춰서 정리를 해라. 그 다음에 텍스트는 쓰는데 이렇게 하고 얘도 여기에 맞춰 그려라. 그리고 이 레전드는 빼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링크 대신에 네네 여기 그 링크라는 여기 요 자리에 엣지 커브라고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서 이 네트워크에서 어떤 낱말이 더 중요하냐라는 건데 우리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별로 중요한 낱말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쓸 뿐이고 그래서 보시면 힘, 함께 경제가 중요하고 이게 아마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을 낱말일 거예요. 이 중심성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사이즈가 이 글씨 크기를 중요도에 따라 주라고 했는데 작은 건 너무 작죠. 안 보일 만큼. 그럴 때는 밑에 이렇게 스케일 사이즈로 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어떤 낱말을 대충 어느 범위에서 크기를 정하라고 명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보기 좋은 그림이 그립니다.